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발해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10대 왕 선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부에서 4에서 9대 왕까지는 왕위 계승이 불완전하게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10대 왕 선왕의 등급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대 왕 선왕과 9대 왕 간왕의 관족관계가 복잡하고 촌수도 가깝지가 않습니다. 대시 황실의 반계라는 거죠. 10대 왕 선왕의 본명은 대인수, 9대 왕 간왕이 죽었을 때 대인수가 이번에도 권지국사가 되어 대리국왕으로 있다가 818년 선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선왕은 즉위와 함께 건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곧바로 대회 원정에 나가 818년에서 820년 사이에 말갈족들을 토벌합니다. 아마 무왕 문왕 이후 발해가 잠시 주춤거릴 때 발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말갈족들을 다시 선왕이 복속시킨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말갈족 부족들 중 발해 정권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흑수 말갈까지 복속시킵니다. 더불어 그간 발해의 중심지는 동만주 일대였습니다. 이 동만주 말고 만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요동 지역이 있잖아요. 고구려의 중심지는 원래 이곳 요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엔 고구려 유민들의 후예 인구 집중도가 높은 편이었죠. 이 무왕 문왕 때 이미 이곳을 발해의 영토를 흡수하긴 하지만 발해의 수도들이 요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발해가 25년 정도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웠기에 이 지역 지배력이 심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선왕이 다시금 요동 지역을 안정적으로 평정합니다. 거란족의 역사를 서술한 요사에는 고구려 멸망 후 요동 지역에 고구려 유민들이 건국한 소고구려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소고구려의 실체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있었더라면 발해의 선왕 때 소고구려가 완전히 발해로 흡수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죠. 발해의 10대 왕 선왕은 엄청난 정복군주였습니다. 물론 2대 왕 무왕도 정복군주였으나 무왕 때는 발해가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무왕이 넓혀놓은 영토도 4에서 9대 왕 25년을 거치며 꽤 많이 위축된 상태였었거든요. 이곳을 선왕 때 다시 회복하고 더 영토를 넓혀놓았죠. 아쉬운 점은 발해 고유의 역사서가 없어서 발해 선왕의 구체적인 대회 원정까지는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 말갈족이나 요동의 소고구려 외에도 더 많은 부족들을 통합했을지인데 디테일한 내용은 알 수가 없죠. 다만 중국 측 기록 신당서에는 발해 선왕의 영토 확장 사업에 대해 대인수가 잠옷바다 북쪽의 여러 부족을 토벌하여 크게 영역을 개척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복군주이기는 했지만 당나라와는 사신을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이처럼 발해 선왕 덕에 9세기 발해가 최대 영토를 구가하는 전성기를 누립니다. 한반도 북부는 물론 만주 전체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아우르고 있었는데요. 전성기 때 발해 최대 영토는 당시 통일신라 영토의 5배 정도였고 고구려 최전성기 영토보다 1.5배 정도 넓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은 국가의 시대였던 거죠. 발해 최전성기인 선왕 시절엔 중국 당나라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해동이란 뜻은 중국 입장에서 외국인 한국에게 붙이는 별명으로, 해동성국이란 이름 자체로도 당시 당나라는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죠. 영토 확장이라는 것이 그저 전쟁에서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만, 무력으로만 누른다면 금세 반발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확실하게 정복한 땅을 국토로 흡수하기 위해선 군대가 아니라 행정관이 투입되어 행정구역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발해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시점인 선왕은 매우 빠른 속도로 불어난 발해의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행정구역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른바 5경 15부 62주 제도인데요. 5경은 발해의 5개의 수도 혹은 상위 특수행정구역을 말합니다. 해일웅장성 닝안시의 상경 용천부, 옛날 옥저가 있었던 지금의 훈춘신 동경 용원부, 압록강 바로 위쪽 고구려 초기 중심지이기도 했던 서경 압록부, 발해 초창기 수도였던 지금의 지린성 허룽시 중경 현덕부, 마지막으로 지금의 한경부터 북총으로 추정되는 남경 남해부 등이 5경이었죠. 그리고 전국을 15개의 부로 나누었고 그 15개의 부 안에 하의 행정구역으로 62주를 두었습니다. 15개의 부는 오늘날로 따지면 도 개념입니다. 각 도마다 도지사가 있듯이 발해도 15부에 도독이라는 관직의 도지사들을 파견했고, 도 안에 시군이 있는 것처럼 발해 62주에는 각 주마다 자사가 파견되었습니다. 발해 선왕이 이룩한 발해 최대 강역은 전쟁이 아니라 행정으로 완성되었고, 그렇기에 발해 선왕을 유능한 군주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선왕이 더 대단한 건 선왕의 재위기간이 12년인데 이 12년 만에 이 모든 걸 했다는 거죠. 15부 중에 이 솔빈부라고 있는데 솔빈부의 말이 그렇게 우수하기로 동아시아에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솔빈부의 말이 발해
발해 주요 국제무역 품목이었는데 솔빈부의 말만큼이나 유명했던 게 담비라는 동물의 모피였다고 합니다. 실제 오늘날에도 중국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최고 특산물 중 하나가 담비의 모피라고 하는데 발해의 담비 모피가 당시에도 국제적으로 워낙에 유명해서 담비의 길이란 용어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발해의 군사제도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군사와 국방도 결국은 행정제도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발해에는 수도를 방위하는 중앙군으로 좌맹분위, 우맹분위, 좌웅위, 우잉위, 좌비우, 우비우, 남자위, 남우위, 북자위, 북우위 이렇게 10위가 있었습니다. 각 위의 사령관으로 대장군을 두었기에 발해는 총 10명의 대장군이 있었던 거죠. 지방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보통 고대 국가에서는 각 지방 행정단위별로 군대를 조직했으며 병농일치제, 즉 일반 백성들을 군인으로 징병했기에 15부별로 또는 62주별로 지방군이 있었으며 그 지방관들이 각 지방군의 사령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830년 선왕이 승하합니다. 선왕의 아들이 일찍 죽어서 선왕의 손자 대이진이 발해의 11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대이진도 할아버지 선왕의 뜻을 계승해 발해의 내부적인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당나라와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1대 대이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발해의 왕들에게 왕호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왕, 문왕, 선왕 이런 식으로 시호 없이 그저 본명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발해는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11대 대이진, 12대 대건황, 13대 대현석, 14대 대위해 이 4명에 걸쳐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들의 권력 쟁탈전이 격해지는데 심지어 자세한 기록도 없으며 왕의 생물연도는 물론이고 즉위 연도까지도 명확하게 알기 어렵죠. 확실한 건 발해가 그 어느 때보다 쇠퇴하고 있었으며 그 원인 중 가장 큰 건 귀족들끼리의 경쟁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발해에 복속되어 있던 여러 소수민족 부족들도 발해를 이탈하기 시작했죠. 이맘때쯤 중국 측 기록에 하나 남아있는 일화가 있다면 발해의 유학자 오소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당나라의 빈공과라고 외국인 전용으로 당나라의 관리로 발탁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공과 합격률이 매우 낮았고 매우 뛰어난 유학자가 아니면 빈공과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872년에 발해의 오소도가 빈공과를 합격합니다. 그런데 오소도와 같이 빈공과에 시험을 친 사람들 중에 신라인 이동이 있었는데 오소도의 성적이 이동보다 더 높았던 거죠. 신라도 나름 유학 방면에 있어서 자부심이 있고 이 발해보다도 더 오래된 나라인데 꽤나 자존심이 상했었나 봅니다. 그러다 한 30년 정도 흐른 뒤 906년에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도 이 빈공과에 응시했는데 이때 신라인 최언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최언희가 오광찬보다 더 높은 성적을 거두며 빈공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때 발해가 당나라에게 항의를 했대요. 하지만 당나라는 최언희의 학식을 훨씬 높이 평가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발해 신라가 평화적인 관계를 체결하고 있더라도 이 국제 무대에서는 이런 자존심 경쟁도 있었다는 게 되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저 소소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빈공과는 외국인 전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발해인들이 빈공과에 응시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니라는 소리죠. 당나라는 발해를 절대 지방정권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외국으로 인식했기에 빈공과에 응시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이것도 심지어 중국 측 기록이에요. 14대 왕 대위해 이후 발해의 마지막 왕이 대인선인데 대위해와 대인선 사이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두 왕 사이에 몇 명의 왕들이 있었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인 대인선이 몇 대 왕인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마지막 왕 대인선에 이르러 발해는 어떻게 멸망했고 멸망 후 발해인들은 어떻게 됐는지 다음 마지막 6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